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4분 2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우리 삶의 짐을 덜어내고 가볍고 경제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코너죠.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오늘도 더 미니멀 이초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지난 시간 노하우를 제가 못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옷장에서 옷을 잘 비우는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요. 옷장 어떻게 잘 비우는 노하우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제가 한때 옷이 많았을 때 250벌이 있다가 지금은 사계절 옷이 옷장 한 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60벌로 줄였어요. 네. 그 가운데서 퍼스널 컬러도 알게 되고, 그리고 333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3개월 한 계절을 33벌의 옷만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알게 되고, 마케팅 용어 선택 과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옷을 줄여갔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미니멀 라이프 검색하시면 저희가 지난 방송들도 쭉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노하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우는 기쁨을 아마 미니멀 라이프나 이 방송을 듣고 좀 실천해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깨달아가고 계시긴 할 텐데, 저도 비울 때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버렸다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또 쌓아두는 경우가 있어서요. 오늘 그래서 그 비움의 기준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야기 중 공통된 게 바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시간이나 앞전에 얘기했던 모든 팁들이 결국 기준이 있어야 옷 이렇게 비우고 남기기가 수월하거든요. 네네. 네, 아마 저한테 이제 저만의 기준도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준비한 시간인데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기준으로 물건을 비우면 좀 더 편하겠구나. 나랑은 정리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저런 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노하우를 알려주실 거라서 아마 다들 참고하실 만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간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집에 들어서면 보이는 공간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집의 첫인상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PD님 아세요? 첫인상이라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현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저는 이 현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집을 드나들면서 가족 모두가 하루 한 번 이상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현관이 깨끗하면 집에 들어올 때도 또 나갈 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희 집 현관에는 이제 낮은 신발장이 하나 있는데 방심하면 그 위에 물건이 자꾸만 쌓이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신발장이 한쪽 면에 좀 이렇게 장처럼 돼 있어서 낮은 신발장이 따로 있진 않은데, 신발장 빈 공간에다가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저희도 모르게 그 마스크 겉 포장지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쌓아두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집도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방심을 하면 자꾸만 그렇게 뭔가 쌓이더라고요. 네네. 지금 마스크 비닐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우편물 같은 것도 맞습니다. 네, 들고 네. 들어와서 그냥 거기다 올려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낮은 신발장 위는 늘 비워둔다라는 기준을 정했어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나 차키 같은 거는 이제 자석고리 이용해서 현관문에 걸어주었고요.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마스크 비닐이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네. 현관에 마구잡이로 올려두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네. 제가 현관에다 바구니를 하나 마련해 놨거든요. 아.
네, 그러면 거기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그 마스크 비닐은 보통 외출 직전에 뜯어서 마스크를 쓰니까 쓰레기통을 거기다 하나 놓긴 좀 그렇고 바구니를 하나 두면 좀 쌓아놨다가 쌓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저는 현관하면 신발을 정말 그 바닥에 수많은 신발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게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신발을 벗고 바로 넣거나 이렇지 잘 않거든요. 신발을 보관하는 기준도 따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발이 불편한 신발은 아무리 예뻐도 신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음, 예전에는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특히 디자인별로, 색상별로 정말 수많은 구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고부터는 이제 신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PD님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공감하실 텐데요. 네. 이제 아이는 찻길인지 여기가 산책로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데, 그렇죠. 네, 그거 잡으려면 구두 신고 뛰어갈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구두가 집에 있긴 한데 신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도 이 구두를 비운다는 게, 내가 한창 그때 일했던 그 커리어를 전부 버린다는 의미로 생각돼서, 아, 네, 네. 버리지도 못하고 몇 년이나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크고, 아, 나 이제 좀 구두 신어도 될 것 같아 싶어가지고 꺼내서 신었는데, 와, 오랜만에 신어서 이제 발 모양이 바뀐 건지 음, 발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제서야, 아, 내가 그동안 세월이 흘렀고,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걸 음, 깨닫고 다 비웠어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사계절 신발이 구두나 운동화, 여름 샌들 다 합쳐서 6켤레만 남았습니다. 어, 근데 사계절을 통틀어서 여섯 켤레인 거죠? 한 계절에 여섯 네, 켤레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이게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다를 텐데요. 네. 저는 이 6켤레가 이제 제가 남긴 신발들을 모두 다 잘 신고 있기 때문에 음, 저한테는 적정한 개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신발이 많았지만 이렇게 비우면서 제 발에 편한 신발들만 남게 되고, 아, 음, 이제는 내가 아무리 예쁜 신발들이 있어도 정말 발이 불편하면 신지 않겠다라는 어, 기준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기준으로 새 신발을 사야겠다고 느끼게 되는 기준은 언젠가요? 어, 운동화 같은 경우는 밑창이 닳았거나, 아, 네, 그렇게 그렇죠. 닳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신어서 해졌거나 이럴 때는 저도 이제 그 신발을 비워내고 또 새로운 신발을 사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해 주신 여섯 켤레라는 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충동적으로 뭐 세일을 해서 급하게 샀다거나 우와 이거 예쁘다 하고 바로 사버리면 꼭 나중에는 100%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신발을 살 때는 저도 기준이 일단은 약간은 돈을 더 주더라도 여러 개 사지 말고 내 발에 편한 걸 사자. 그게 기준이어서 이런 부분은 각자가 어떤 딱 기준을 세워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시는 게 사실 비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절약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을 정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먼저 그 기준을 알아봤고 다음 말씀해 주실 공간은 어딘가요? 네, 다음은 현관에서 집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실입니다. 네. 네, 이 거실 정리 기준은 저는 무조건 청소 편한 게 1순위예요. 음. 네, 방문 같은 경우는 닫으면 안 보이는데 거실은 가릴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손님이 오더라도 이제 방 하나하나는 다 안 들어가 보는데 거실에는 꼭 앉아 계시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실은 무조건 청소가 편했으면 해서 최대한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보여주지 않는 수납은 70%,
보이는 수납은 50%, 보여주는 수납은 10%만 채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거실은 보여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거실 벽면이나 아니면 거실에 있는 수납장 위, 가구 위에도 10% 정도만 채워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퍼센트로 수치로 기준을 알려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공간은 10%만 치워라, 10%만 둬라라는. 그러니까 퇴근하고 딱 집에 가면 이렇게 막 가구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 좀 더 힘든 것 같고 뭔가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딱 10%만 남긴다고 하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지나서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비우시나요? 네. 주방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서랍장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저는 이 수납장의 맨 윗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맨 윗칸에는 아무것도 안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이용할 때 딱 그 천장에 붙어 있는 그 상부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막 손을 이렇게 뻗어도 상부장 맨 윗칸에는 정말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는 의자를 가져와서 이제 꺼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자를 끌고 오고 또 밟고 올라서고 다시 의자를 갖다 놓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네. 아예 웬만하면 윗칸을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사용을 잘 안 그러니까 불편하게 할 정도라면 아예 다 비워보자 싶어서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은 대부분 비워내고, 네. 네, 요 상부장 윗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서 꺼낼 정도라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부들이라면 사실 그릇 욕심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진 않더라도 뭔가 세트로 구비한다든지 뭐 브랜드별로 구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대표님은 그릇 욕심은 없으세요? 네, 제가 다행히 그런 욕심이 없는데요. 네. 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취향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음. 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그릇이 있어가지고 딱 그 한 세트만 저희 가족 수에 맞게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보통 하얀 색상의 그릇인데요. 하얀 색상 그릇을 써보니까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어떤 음식을 담든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아서 이런 디자인의 그릇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그릇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적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쌓을 수 있는가? 예, 맞습니다. 네, 간혹 되게 눈길을 사로잡고 예쁜 그릇들 중에는 디자인이 독특해가지고 쌓아둘 수가 없거든요. 음. 네, 그러면 막상 그릇 개수는 많지 않은데 수납장 안에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몇 개 넣지도 못하면 수납장이 꽉 차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릇을 새로 살 때 기존에 있는 그릇들과 적층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릇을 뭔가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릇을 내가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생각해 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만큼이나 신경이 좀 많이 쓰이지만 왠지 청소하기가 가장 싫은 공간은 욕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실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방금 PD님께서 청소하기 가장 싫은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욕실은 무조건 청소, 물때 제거가 1순위입니다. 음. 네, 그 욕실에 생기는 핑크색 곰팡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쵸. 그게 눈에 보이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저는 욕실에서 모두 공중부양을 시켜놨어요. 아까 바닥에 놓지 않고 이 공간을 만들어서 위에 올렸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물건을 넣는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비누를 비누 받침에 올려두면
빨리 무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비눗물이 줄줄 흐르면서 물때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누거리를 벽에 부착해서 비누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양치컵이나 칫솔, 치약 같은 세면 도구랑 청소용품도 뭐 흡착고리, 접착고리 이런 걸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놨습니다. 아, 그럼 바닥에 닿는 게 없으니까 훨씬 곰팡이도 덜 피고, 그리고 청소를 한다고 해도 바닥에 있는 게 없으니까 청소하기도 훨씬 편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세분화된 청소 세제는 사지 않는다라는 기준도 있는데요. 이 마트에 가보면 욕실 세제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뭐 변기 클리너, 욕조 클리너, 유리 세정제, 곰팡이 제거제,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작은 욕실에 무슨 세제가 그렇게 필요한지 네. 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살림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세제들이 다 있어야만 내가 욕실 청소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멋모를 때는 하나씩 다 사 모으고 또 한 번 살 때 좀 대량으로 사면 싸니까 그렇죠. 좀, 네, 많이 사서 쟁여두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실에 들어가면 이 샴푸, 린스, 클렌징 제품에다가 이 청소 세제 종류별로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욕실을 정리해도 물건이 많아 보이고 네.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세제 들어보면 아시죠? 그 세제 바닥에 또 그 핑크색 곰팡이 곰팡이 같이 또 살고 씁니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인을 좀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청소 세제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제들이 줄어져 나가면 또 이제 바닥에 쌓이는 물건이 없으니까 좋을 테고, 그리고 세제를 사는 데 드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로 청소를 하시나요? 네, 지금은 저는 청소 세제를 아예 사지 않고 이제 욕실에 원래부터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치약, 비누, 샴푸, 린스 이런 걸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피디님 혹시 치약으로 그 수전 닦아보셨나요? 닦아봤죠. 진짜 잘 닦이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린스로 거울을 닦아도 굉장히 닦아봤습니다. 네, 반짝거리더라고요. 역시. 네. 맞아요. 반짝거리고 욕실 바닥도 샴푸나 아니면 비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누로 거품 내서 솔로 문질러주면 정말 잘 닦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세제가 없어도 청소가 잘 된다는 거를 깨닫고부터는 이제 더 이상 청소를 위한 세제는 사지 않고 이렇게 재고를 쌓아둘 일도 없으니까 공간도 절약되고 정말 일석이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그 옷 세탁 세제랑 같이 욕실을 쓰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구연산 쓰거든요. 구연산을 이제 섬유유연제 대신 쓰니까 좋기도 하고 환경에도 도움되고, 구연산을 이제 풀어서 물에 풀어서 바닥에 뿌려서 청소하니까 또 바닥이 잘 닦이더라고요. 구연산이 또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정리해도 끝이 없는 공간, 아이 방 정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 방 정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이 3명 있다 보니까 2층 네.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수납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계단에 수납이 가능한 만큼만 장난감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아이한테 이제 공간을 딱 정해준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장난감이 사고 싶으면 너가 이 계단에서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꼭 비워야 새로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비워야지만 이제 새로 수납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기준을 정해두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마냥 자기가 새 장난감을 살 수만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네. 우선순위 세우는 것을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교육에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 책이나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고민 중인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한번 보관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공간이 제한되면 이제 아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해서 남긴 물건은 더 애착을 가지고 아이 스스로 관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공간별로 비움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움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지금까지 더 미니멀 이초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